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새롭게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125%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학생이 AI를 활용해 빅테크 기업들의 인턴십 면접을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주가 마약과 범죄 등 지역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난동을 부리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과음이 기억력 저하 등 뇌 건강에 예상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맞불 관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중국 관세를 무려 125%로 올렸습니다. 대신 다른 나라들에는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하는 등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일보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말씀대로 즉시 125%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의 부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설명도 했는데요.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body had to do it. They had to stop because it was not sustainable. Last year, China made $1 trillion off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hat's not right.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를 하자 동일한 추가 관세를 이제 결정을 하자 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겁니다. 양국이 수시로 추가 관세를 발표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리해 보면은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부과한 관세는 대략 104%로 비슷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이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13시간 만에 또 추가하면서 이제 125대 104%가 됐습니다. 무슨 경기 점수처럼 보이는데요. 상황이 125대 104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면전을 자제하던 중국이 동일 수위로 대응했는데 관세도 관세지만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물론 WTO 추가 관세까지 추가 제소까지 강행하자 이에 지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대응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백악관과 담당 강요인 재무장관은 먼저 부인했었습니다. 75개가 넘는 국가가 협상을 하자고 연락해와서 협상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유예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이 발언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it is just a processing problem. Each one of these solutions is going to be bespoke. It is going to take some time.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예했냐고 기자들이 나중에 묻자 자신은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약간 겁먹고 불안해하더라라고 답변했고 또 자신은 유연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시장의 부정적인 반응을 고려했음을 인정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보복하지 않은 국가들을 위해 유예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발표로 우리와 일본 등은 90일간 그러니까 7월 초까지는 일단 기본 관세 10%만 부과하게 됐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말대로 각 나라별로 맞춤형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맞불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주변 국가와 미국을 상대로 한 연합전선을 추구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10억 이상의 내수 시장이 있는 데다 혹시라도 다른 나라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 여기에 유럽과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모두 상대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칫 중국과 손을 잡는 것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관세만 부과하면서 협상을 해서 필요한 이익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당분간 주 공격 대상을 중국 하나로 정리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침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방문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등과 협의를 했는데 맞춤형 대응 전략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무역 협상과 패키지, 즉 그러니까 함께 다루겠다는 취지로 또 언급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미국 여행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오늘 미중 간 경제, 무역, 갈등 심화와 미국 내 치안 불안 등을 이유로 미국을 방문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고율 관세를 전격 발표한 직후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일방적 조치로 규정하고 자국민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여행 경보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교육부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최근 통과된 고등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안에는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미중 간 교육 교류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하이오주에 대한 1호 유학 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은 반색했습니다. 간만에 3대 지수 모두 반등했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급등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첫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3,000포인트 넘게 올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2%, S&P 500 지수 역시 1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테슬라가 22%, 인도와 베트남에 공장을 둔 애플이 15% 오르는 등 기술 기업들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우려로 하락해온 뉴욕 유가도 4% 넘게 폭등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정책 전환을 두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준비한 거래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any of you in the media clearly missed the art of the deal. You clearly failed to see what President Trump is doing here.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미국 국채 투매가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국채 매물이 쏟아지며 3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이 최근 사흘간 50bp 급등하자 금융위기에 징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치솟던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관세 유예 발표 전 베센트 재무장관이 동맹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달러당 1,472원의 야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불안해하던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미중 간 치킨 게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증시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유럽도 미국 관세에 대해 보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산 오렌지 등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를린에서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벌이는 전 세계 무역 전쟁에서 유럽연합도 첫 보복에 나섰습니다. EU는 당장 오는 15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25%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25% 관세에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인 헝가리를 제외한 유럽연합 26개국이 찬성했습니다. 미국산 오렌지와 아몬드, 담배와 요트 등이 관세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우리 돈 약 36조 원 규모입니다. EU 측은 미국 관세가 부당하게 피해를 주고 있고 세계에 경제적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세 부과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럽산 와인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탓에 미국산 위스키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U는 미국과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관세 부과를 3단계인 4월과 5월, 12월로 나눴고 최종 관세까지 약 8개월의 시차를 뒀습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의 지역구에서 주로 생산하는 대두는 12월로 관세 부과를 미뤘습니다. EU 측은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협상 결과에 동의하면 언제든지 관세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offered zero for zero tariffs for industrial goods, as we have successfully done with many other trading partners. 다만 유럽연합은 협상뿐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는 추가 보복 수단도 논의 중입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다음 주 초에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산 의약품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역시 미국이 흑자를 내는 서비스 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당분간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인 학생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도구를 이용해 아마존과 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턴십 면접을 통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이른바 치팅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데요. 학생은 코딩 면접 방식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파는 생각보다 거셉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한인 로이 이 씨. 2달 전 이 씨는 직접 개발한 인터뷰 코더라는 AI 툴을 만들어 아마존과 메타 등 총 4곳의 IT 기업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이 과정을 담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 씨는 콜롬비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존이 이 씨가 면접 도중 부정행위를 했다며 콜롬비아 측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콜롬비아 학생들을 채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구하지 않을 거다라고 대충 그 말이었어요. 이 씨가 개발한 기술은 화상 면접 시 시스템에 감지되지 않도록 AI가 실시간으로 코딩 문제를 풀어주는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많은 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 직군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데 이 씨가 개발한 툴을 활용하면 이 단계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So in tech interviews, there are two types of interviews, and it's technical interviews and behavioral interviews. So technical interviews, you're still talking, but you're solving a problem as you talk. 코딩에서 막 돈 많이 준 일 구하고 싶으면 그럼 몇백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이 씨는 현재 테크 기업들의 비효율적인 면접 방식과 허술한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Yeah, like if you're a software engineer, you're in tech, you know how stupid these interviews are, and these types of interviews, like the questions are outdated, they're meaningless riddles, and they have no correlative relationship with the job at all. In the future, it's obvious that AI is only going to get bigger and transform more of the way we interact with the world around us. The goal of the software is to get rid of LeetCode interviews, but a broader effect of the software will be showing people that cheating as the way we think about it today is not going to be the way we think about cheating in the future. 이처럼 면접을 도와주는 AI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술 직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넓은 지역 특성상 대면 면접보다 화상 면접이 더 흔한 미국에서는 최근 면접을 도와주는 AI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교묘해진 형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실시간으로 적어주는 것은 물론 지원자의 눈동자나 얼굴까지 감지해 표정을 바꿔주기도 합니다. I'm not looking at you right now. I'm actually looking at a script. But when you stop and think about how this could be so useful in interviews, meetings, content creation, of course, this will completely change the game. 이처럼 채용 과정에서 AI의 사용 허용 범위가 모호하다 보니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고 구직자들도 챗GPT 등 생성 AI 도구를 사용하면서 혼란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채용 담당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76%가 AI 때문에 지원자의 실제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훔치거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선 인공지능과의 협업 역량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AI의 활용 능력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구글 등 일부 테크 기업들은 대면 면접 제도입 등 채용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채용 과정에서 AI의 역할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뉴멕시코주가 지역 공공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셸 루안 그리삼 뉴멕시코주 지사는 알버커키 지역의 범죄 대응을 위해 5월 중순까지 최대 70명에 달하는 주 방위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알버커키 경찰청장이 펜타닐과 청소년 폭력 범죄 확산으로 경찰 대응 인력이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투입된 군인들은 사건 현장 통제와 수감자 수송, 공항과 대중교통 보안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며
군용 차량을 사용하거나 무장을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I see drug dealing, drug use, prostitution. I worry about human trafficking. I see violence on the street. Takes about a quarter of your day just cleaning up the mess that the people leave behind, fixing fences. 주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마약 문제와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0번 프리웨이 한복판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빙빙 돌리는 이른바 도넛 턴을 하며 도로를 마비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 오후 4시쯤 볼드윈 파크 플레이저 스트릿 인근 동쪽 방향 차선에서 난동을 부리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앞부분이 파손된 회색 승용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원을 그리며 돌고 파편이 주변에 흩어진 모습이 담겼습니다. CHP는 현장을 통제하며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았고 문제의 차량은 결국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경찰에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투항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해당 차량이 대형 트럭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도로 표지판까지 쓰러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같은 시간 이글럭 134번 프리웨이에서는 뺑소니 용의자 수색이 이뤄지면서 인근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CHP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정확한 혐의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음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의학 전문지에 따르면 일주일에 8잔 이상 술을 마시는 과음자는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뇌병변 발생 위험이 비음주자보다 13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거에 과음을 했던 사람도 89%, 적당히 마신 사람도 60% 정도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연구는 평균 연령 75세인 1,700여 명의 사망자를 부검해 뇌 조직을 분석한 결과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타우 단백질 축적도 과음자에게 더 자주 발견됐습니다. 특히 과음자는 비음주자보다 평균 13년 일찍 사망하는 경향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음을 멈추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생긴 뇌 손상은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갑자기 술을 끊는 것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어 과음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음주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아벨로 에어라인이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장기 계약을 맺고 추방 전담 전세기를 운영합니다. 아벨로 항공은 오는 5월부터 애리조나주 메사 게이트웨이 공항을 거점으로 보잉 737-800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아이스의 국내외 추방 항공편을 맡게 됩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계약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여객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 창립한 저가 항공사가 수익 구조 확보를 위해 정부 계약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벨로는 조종사와 승무원, 정비 인력 등을 현지에서 신규 채용하고 기존 직원들에게는 근무지 이동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방 전담 승무원을 모집하는 공고에는 국토안보부 전세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에너지 넘치고 동기부여된 인재를 찾는다고 명시돼 있으며 시급은 $28부터 시작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재임 11주 만에 10만 명 이상을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의 체포 건수는 총 11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추방 항공편이 연방법의 긴급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투수 페드로 마르티네즈가 도미니카 공화국 나이트클럽 붕괴 사고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애타게 수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화요일 새벽 산토도밍고의 제센 나이트클럽에서 콘서트 도중 지붕이 무너지며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124명이 숨지고 155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르티네즈는 SNS를 통해 아직 잔해 속에 가족이 있다며
우리 가족이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 투수 옥타비오 도텔과 전 MLB 선수 토니 블랑코, 그리고 올스타 선수 넬슨 크루즈의 여동생이자 몬테크리스티 주지사 넬시 크루즈도 포함됐습니다. 도미니카 정부는 푸에르토리코와 이스라엘에서 구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확한 붕괴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미니카계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 워싱턴 하이츠 지역에서는 유나이티드 팰리스 극장 앞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촛불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에서 한 남성 승객이 기내식 문제로 난동을 부려 비행기가 결국 회항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7시 뉴욕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발한 이 항공편은 약 4시간 비행 뒤 한 승객의 소란으로 기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은 기내식으로 원하는 음식을 받지 못해 화를 냈고 아기와 함께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다는 안내에도 격분해 승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급기야 조종실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는 결국 새벽 3시쯤 다시 뉴욕 JFK 공항에 긴급 착륙했고 해당 승객은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이 여파로 승객들은 밤새 공항에 머물러야 했으며 다음 날 오전 11시쯤 대체 항공편으로 재출발했지만 항공사 측은 별다른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재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올해만 1,800건이 넘는 기내 난동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LPGA 유명 선수들이 대거 참석한 패창가 프로암 골프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어제 전예 패창가에서 개최된 제12회 패창가 프로암 골프 대회는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선수들을 비롯해 36명의 스타 선수와 프로 골퍼들이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8홀 스크램블 방식의 토너먼트로 진행됐으며 프로 골퍼들이 아마추어 골퍼들과 파트너를 이루어 친선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인 선수로는 김민지, 박금강, 주수빈, 그레이스 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편 전예 패창가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챔피언십 골프 코스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새로운 연합작전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현지 시간 9일 북한 핵무기 고도화에 대응해 정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한국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DC 연방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맞춰 제출한 성명에서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전투준비 태세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새로운 연합작전 계획에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 계획은 한반도 전시를 상정한 기밀 군사작전 계획으로 한미연합연습은 이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새 작계는 한미연합사령부가 무력 충돌 이전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주한미군이 미국에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입지적 우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역량에 대해선 그것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뿐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예비 경선 없이 바로 본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도부 회의를 진행할 때 쓰는 의사봉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넘겨줍니다. 재임 약 3년 만에 당대표직을 사퇴한 겁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은 소설 같았다는 소회를 밝히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은 오늘 합니다. 다른 주자들과의 차별화를 깨하기 위해 국민의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답하는 영상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 전 대표가 직접 대선 주자로서의 비전과 캠프 주요 인선 등을 발표합니다. 비이재명계 대권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미국 출장길에 오르며 인천공항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할 적임자라는 걸 부각시키려는 의도인데 김 전 지사는 4년 중임 개헌을 위해 당선되면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반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대선은 제도 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주 중 출마를 선언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후보가 7명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민주당은 예비 경선 없이 곧바로 본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은 오늘 중에 확정한 뒤 당내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선 후보가 20명에 달한다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하루만 김문수 전 장관 등 3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을 내세웠는데 당 원로들로부터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줬고 그 뜻을 받들기로 했다면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수긍했는데 정작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엉뚱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 전 장관은 복당 절차도 밟았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지자 200여 명과 함께 출사표를 던지며 자유우파를 구하겠다고 선언했고 메가더 장구상 앞에서 출마를 선언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왜 탄핵이 벌어졌는지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탄핵 반대파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전략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이란 이름을 20번이나 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정치 무대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시대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 원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먼저라며 10명 넘는 사람들이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대통령 권한대행 영입도 마다 않겠다는 걸 국민이 곱게 볼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의대생, 전공의들을 만나 존재감을 드러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구에서 첫 후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관계 복원을 위해 오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2차 실무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직항 노선 재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와 미국 간 직항 노선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중단됐는데요.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이끄는 알렉산드르 다르치에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양국 간 직항 노선 재개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해킹 의혹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이 압류한 러시아 외교관들의 고급 휴양시설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접촉이 이어지면서 양국 외교 정상화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사관 내 은행 서비스 보장, 외교관의 비자 제한 완화 등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러시아 측은 여전히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협의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이나 정치 안보 상황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만에서 열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앞두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며 미국과의 협상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테헤란에서 열린 국가 핵기술의 날 행사에서 이란은 핵폭탄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이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종교 칙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3년과 2010년 발표한 대량 살상 무기 금지 종교 칙령을 재확인한 겁니다. 폐지시키한 대통령은 또 미국 투자자들의 이란 투자를 환영한다며 전쟁은 바라지 않지만 어떤 침략에도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외국계 인터넷 보안 기업 트렌드 마이크로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 주소에 들어가는 오사카나 엑스포 2025 등의 문자를 조합한 허위 사이트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허위 사이트는 신용카드라 개인정보를 빼내는 피싱 목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허위 사이트는 과거 도쿄올림픽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출연했고 피싱으로 빼앗긴 정보는 부정 이용되거나 다른 범죄자에게 팔리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기업 컴캐스트의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런던 인근에 들어섭니다. 영국 총리실은 컴캐스트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85km 떨어진 베드퍼드의 약 58만 평 부지에 유니버설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31년 개장이 목표로 조성 과정에서 2만 명, 개장 후 8천 명의 고용 효과를 비롯해 약 94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는 테마파크와 500실 규모의 호텔, 식당 등이 들어서는데요. 첫 해 방문객은 85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부산의 한 택시기사가 주행 중 맞닥뜨린 도로 위 불청객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벚꽃이 활짝 핀 도로를 따라 택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 넘치게 꽃구경이라도 하는 걸까요? 한 사람이 반대편 도로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이번엔 캄캄한 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넘어 시커먼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오는데요. 야밤에 위험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까지. 잠시 신호를 기다렸다 녹색불의 길을 건너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안전이 먼저겠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뻔뻔한 사람들 모습에 더 화가 난다. 택시 기사님께 대신 죄송하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화물차에 남긴 메모인데요. 존경하는 화물차 차주님이라 운을 뗐는데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죠? 아파트 입구 쪽은 우리 아파트의 얼굴이라며 화물차는 뒤편 주차장에 세우거나 회사나 물류창고에 주차해 놓고 오면 감사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온라인에 이 글을 올린 작성자는 화물차는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으로 주차도 정상적으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선 내 집에 내 차도 주차 못하나라는 반응과 대형차는 별도 공간에 주차하는 게 맞다는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은행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급히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마침 은행에 출동해 있던 경찰, 휴대전화를 살펴보니 몰래 설치된 악성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순식간에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은행을 돌며 즉시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했고요. 빠른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한 적 없는 카드 배송 문자 등을 받으면 경계심을 갖고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갑자기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을 덮쳤는데요. 이 운전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찔했던 당시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간 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도로, 차량 여러 대가 신호 대기 중인데요. 바로 그때 멈춰 서 있던 차량 위로 거대한 나무가 쓰러집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까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차량 지붕과 뒷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고요. 차량 안에 있던 운전자 가까스로 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멍한 표정으로 앞에 있던 운전자에게 달려가는데요. 다행히 운전자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사고 당시 뒷좌석에도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위로 흰색 경비행기 한 대가 날고 있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움직이며 비행하는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이죠. 차량을 피해가며 아찔한 비행을 이어가던 비행기, 원유가 실린 트럭 앞으로 착륙을 시도하고요. 가까스로 도로에 멈춰섭니다. 현지 시간 5일 브라질의 한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비행기는 엔진이 고장난 상태였고요. 조종사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 비상 착륙했다고 합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조종사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애리조나주 사막 지역에서 차량을 몰고 와 매정하게 반려견을 벌이는 견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죠. 버려진 반려견의 애처로운 모습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견생 역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반려견 벤지가 경찰견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조 당시 영양실조 상태였던 벤지는 경찰서로 옮겨진 후 동물보호협회로 이송됐고요.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마땅한 입양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경찰서의 경찰관이 벤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직함은 없지만 경찰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벤지는 앞으로 경찰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활약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